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홍미노트 8 프로에 탑재된 미디어텍 헬리오 G90T에 가장 큰 관심이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이 미디어텍 AP가 구매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할 텐데요. 미디어텍이라면 지금도 그럭저럭 쓸만한 저가형 AP들을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를 탑재한 여러 중저가형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특허권 문제 등으로 샤오미 정도의 규모라면 글로벌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글로벌 출시 소식이 들려와서 곧 글로벌룸을 만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외에도 이 미디어텍 AP를 사용한 외산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VLT가 가능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죠. 거기에다가 스냅드래곤과 같이 패치 방법 또한 공개가 되지 않아서 통화 품질 문제 때문에라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차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미디어텍의 현재 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정도라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만큼 텍스트와 이미지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서 훑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스포를 하기도 했지만 이 홍미노트 8 프로 별다른 설정 없이 VLT가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정식 출시를 하지 않은 폰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패치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VLT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뎀이나 기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나라 TTA VLT 관련 설정들을 제조사에서 포함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다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기에서도 U+가 VLT 사용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SKT와 KT, OND 등록을 한 이후에 VLT 사용이 가능한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단에 HD 마크가 두 개가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당연히 듀얼 포지, 듀얼 VLT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정롬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이얼 패드에서 VLT 캐리어 체크를 해제하는 86583 샵별 그 코드만 입력을 했을 뿐이고, 각 통신사별로 5분 정도의 수발신, 그리고 문자와 SMS는 유신 기변을 하면 다 날라오는 거니까요. 바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홍미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G 통화 품질이 외산 스마트폰 중에서도 좋지 못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VLTE가 꼭 필요했던 건데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식 출시 계획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VLTE가 사용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 VLT 통화 품질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통신사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화 연결을 할 때 연결 속도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HD VLT 상태에서 발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VLT를 해제하고 지금 전화를 걸게 되면 당연히 3G로 변환이 되게 되겠죠. 통화 연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걸리죠. 벨이 2번에서 3번 정도 울리는 시간, 4초에서 5초 정도가 경과를 해야지만 이 3G 통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분들은 VLT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홍미노트 8 시리즈가 글로벌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당장은 중국 내수용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한글도 한글이지만 구글 서비스 사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구글 인스톨러와 모어로켈2를 통한 부분 한글화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의 사용을 시작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플레이스토어 실행을 해도 이렇게 한글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부분 한글화를 한다고 해도 설정 등에서는 기본 설정된 언어가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눈에 익으면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샤오미 AI 때문에라도 최소한 이유름 정도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부트로드 언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개봉기를 작성하기 전에 수령하자마자 이 부트로드 언락을 위해서 계정부터 연결을 했는데요. 홍미노트 8 프로의 경우에는 부트로드 언락에 168시간, 약 일주일의 대기 시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미디어텍이라서 굳이 부트로드 언락을 하지 않더라도 SB 플레이스 툴 등을 이용해서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미디어텍 기기들은 펌웨어를 잘못 건드리면 하드웨어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홍미노트 8, 이 홍미노트 8 프로가 발표가 되고 주요 리뷰 사이트 중에 하나인 GSM 아레나에서 이 홍미노트 8 프로가 스냅드래곤 845의 성능에 육박한다는 그런 포스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이 홍노트 8 프로는 약 22만 점 정도의 안투투 점수가 나왔고요. 스냅드래곤 835보다 CPU 성능은 약간 위, 그렇지만 GPU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리뷰를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미디어텍 AP인 만큼 이 뻥투투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상반기에 리뷰했던 이 Mi9 SE 정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뻥투투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버리면 이 스냅드래곤 711이나 710 정도가 아닌 스냅드래곤 730과 비교가 되어야 할 그런 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28만 점이라는 샤오미 발표 허위 정보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안투투 버전 8부터는 평가 항목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28만 점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안투투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데 GSM 아레나 같은 곳에서 그런 정도도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벤치 테스트 중에서 킥벤치 같은 경우에는 버전과 무관하게 이 홍노트 8 프로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홍노트 8 프로 이외에도 미디어텍 사용 기기들에서 꽤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홍노트 3 MTK 버전 사용을 할 때도 앱 호환성에서는 다른 기기들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었는데 킥벤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약간 찜찜함으로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노트 8 프로가 미디어텍 AP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프로로 네이밍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나름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AP가 헬리오 G90T, GPU로는 말리 G76MC4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게이밍 AP라는 타이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관심 집중이 되고 있죠. 자, GFX 벤치로 잠시 살펴본 바로는 이 헬리오 G90T의 말리 G76 MC4의 성능은 전세대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4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방 보셨던 미드레인지 AP 중에서는 상위권의 성능을 가진 스냅드래곤 710의 아드레노 616보다는 전반적으로 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GFX 벤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항목이 너무 많아서 테스트 결과는 제 블로그에만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테스트 결과로만 비교를 한다면 이 홍노트 8 프로의 GPU 성능은 화웨이의 플래그십 AP인 기린 980에 탑재되는 말리 G76 MP10과 그 성능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벤치 결과만 가지고 게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 기대하기는 힘들죠. 거기다가 말리 AP라고 하는데, 자,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너 20 프로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리 GPU를 탑재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최적화를 통해서 게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AP 자체에 별도의 순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홍노트 8 프로의 경우에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60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극한 60프레임 최고 설정이죠. 다른 삼성의 갤럭시 S10이나 하웨이 플래그십 등과 마찬가지로 화질이 원활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60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일단 게임 성능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를 좀 더 뽑아서 배터리 소모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스트 후에 별도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텍 AP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 헬리오 X 시리즈가 발표가 되면서 데카코어라는 뻘짓, 그리고 그로 인한 발열과 스로틀링이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요. 자, 그렇지만 헬리오 X 시리즈 이후에 꽤 오랜만에 만나본 헬리오 G90T는 플래그십을 지향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게임보다 더 큰 부하를 주는 안투투 연속 테스트를 해봐도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발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연속 테스트를 하면서 발열이 없는 스마트폰은 없죠. 그리고 CPU 온도는 최대 69도까지 확인이 되던데요. 스냅드래곤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보이지만 이 정도의 발열을 보이는 AP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속 테스트 시의 배터리 소모 또한 스냅드래곤 710 정도보다는 조금 많지만 스냅드래곤 845 이상 기기들보다는 소모가 덜하고요. 성능에 따라서 그만큼 배터리를 소모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지금 보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 스트리밍에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홍노트 8 프로 같은 경우에는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몰레드 기기를 대비해서는 영상 재생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4000mAh의 배터리와 더 작은 LCD를 가지고 있는 홍노트 7에 비해서는 화면 밝기 100%에서는 약 2시간 이상
영상 재생 시간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 50%에서는 무려 4시간이 더 긴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의 부하가 적은 작업인 만큼 실사용 배터리는 이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고요. 이 4500mAh의 배터리 충전 시간 또한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번들되어 있던 퀄컴 퀵차지 3.0 충전기 최대 16에서 17W 정도로 충전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타사의 퀄컴 퀵차지 3.0 충전기로는 이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대신에 PD 2.0, 3.0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 번들과 유사한 충전 성능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추가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퀄컴 퀵차지보다는 PD 충전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4500mAh 대용량 배터리 충전 시간은 번들 충전기의 경우에는 약 1시간 57분, PD 2.0, 3.0 충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사의 퀄컴 퀵차지 3.0 충전기로는 50% 이후 구간에서 충전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2시간 4분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가지고 있는 충전기들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듯 하고요. 다만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배터리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5분 정도는 스마트폰이 부팅이 되지 않고 저속으로 충전이 되면서 처음 15분 정도는 충전 속도가 느렸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루트 8 프로의 또 하나의 장점, 제가 앞서 UFS 3.0을 탑재했던 원플러스 7이나 로그폰 2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중급기에도 UFS 2.1 탑재가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Mi9 SE 그리고 K20, CC9 등에 이어서 이 홍루트 8 프로에도 UFS 2.1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자면 순찰기 속도가 700MB/s가 넘는 플래그십의 UFS 2.1보다는 좀 느리지만 이건 AP, 미드레인지 AP의 성능 제한에 따른 결과이고요. UFS 2.1 탑재했던 다른 중국기들도 AP에서는 싱글 레인만 지원을 하면서 플래그십 대비해서는 완전한 UFS 2.1 속도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간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이 MMC와는 앱 구동 속도에서 체감 성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에 만족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아직 실사용이 아닌 검수 차원에서의 성능 테스트라서 실사용 결과는 이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린 이 내용만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겠죠. 후속 리뷰를 위한 준비들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포스팅 내용 외에도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리 GPU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동급 스냅드래곤의 아드레노보다 게임 성능이 구리지 않다는 정도와 지금까지 미디어텍이 보여줬던 발열 등의 안 좋은 모습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정도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최종 리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루트 8 프로 카메라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신 듯 하던데요. 다음 리뷰는 일단 카메라부터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나머지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테스트가 되는 대로 정리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